안녕하세요. 영화당 시간입니다. 저는 이동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키랑 김준현입니다. 이제는 뭐라 그럴까요? 이제 당 이름 이렇게 얘기하실 때 반드시 이렇게 재밌는 어떤 동작 같은 걸 섞으셔서 네. 입체적으로 하세요. 동키당은 따로 할 게 없어가지고 네. 혼자 약간 생각을 해봤었는데 피구왕 동키처럼 이렇게 통키. 네. 동키 아니에요? 슈렉 캐릭터 중에 누가 제일 비슷할까 생각해봤더니 저는 동키더라고요. 네. 말 많고 시끄러운데 스스로가? 정 많은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키당이라고 지어봤습니다. 네. 좋으시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자연스럽게 또 뒤가 또 온통 초록 물결인데요. 네. 바로 슈렉 시리즈를 오늘 다루려고 하고요. 오늘 주제는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최고봉 슈렉 시리즈 이렇게 네. 한번 잡아봤고요. 오랜만에 많은 분들이 슈렉 이미지를 보는 순간 와 정말 재밌게 봤었지라고 추억을 떠올리실 것 같습니다. 네, 슈렉 시리즈 현재까지 모두 4편이 나왔잖아요. 사실 이제 3, 4편은 좀 처지는 게 사실이고. 네. 아 오늘 1, 2편하고 3, 4편 따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희는 꼭 추천드릴 만한 영화를 영화당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영화당에서 다루는 영화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다 네.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제가 볼 때 4편 중에서 3편이 제일 처지는 것 같고요. 네. 4편이 조금 낫긴 하지만 1, 2편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3, 4편이 좀 약간. 그래서 오늘은 이 1편과 2편에 집중해서 네. 이 두 편의 작품은 정말 굉장한 재미를 갖고 있는 작품이죠. 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슈렉 시리즈는 일단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슈렉 시리즈를 가능하게 한 것은 당연히 2001년도에 나온 네. 슈렉 1편인데요. 근데 슈렉 1편의 의미는 이제 이 영화가 그 안에서 얼마나 뛰어나는가 이런 것은 이제 저희가 이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뭐라고 할까요? 애니메이션의 춘추 전국 시대를 연 작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애니메이션계에서 디즈니라는 이름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픽사 스튜디오의 이름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디즈니 아니면 픽사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 드림웍스에서 슈렉을 어마어마하게 성공시키게 되고 이후에는 뭐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폭스라든지 그 다음에 워너라든지 소니라든지 파라마운트 이런 데서 다 애니메이션들 중에서 히트작들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런 어떤 흐름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그런 거대한 작품이 바로 슈렉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애니메이션 역사 속에서도 네. 디즈니의 그 아성에 도전하고 반기를 든 작품으로 또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슈렉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꽤 큰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애니메이션들이 아이들의 꿈과 맞아요. 가족에 대한 그 성을 만들어 주었던 애니메이션이 많았다면 사실 이 슈렉은 기존의 어떤 것들을 비틀어서 새롭게 재해석하고 패러디하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네. 예전에 이 애니메이션 영화들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그동안 봤던 것들을 약간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그런 반전이 되었던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슈렉 시리즈는 뭐라고 그럴까요? 디즈니가 대표하는 어떤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안온하고 따뜻하고 평화롭고 보수적이고 그러면서 중산층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대변하는 것 같은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를 뒤집어서 그 반대편에서 굉장히 호쾌하고도 경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공정함이라는 부분들을 건드리기도 하는 그러면서 굉장히 변칙적인 그런 시리즈로 성공한 게 바로 슈렉 시리즈고요. 네. 이 슈렉을 만든 데가 이제 드림웍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늘 타이틀도 그렇게 잡았는데 드림웍스 애니메이션 중에서도 현재까지도 제일 유명한 게 슈렉이에요. 네. 그렇지만 뭐 예를 들어서 포팬더라든지 그다음 드래곤 딜리비, 마다가스카 같은 그런 작품들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은 속편을 제일 잘 만드는 또 그런 애니메이션 명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디즈니하고 드림웍스를 또 많이 비교하는 이유가 아마 제프리 카첸버그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디즈니에서 수많은 명작들을 만들었던 제프리 카첸버그가 뭐 인어공주, 알라딘, 라이언킹 같은 수많은 작품 만들었던 있었죠. 제프리 카첸버그가 지휘가 드림웍스에 있었죠. 와가지고 처음으로 만든 슈렉이 그동안에 디즈니에서 쌓았던 자신의 어떤 흔적들을 뒤집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또 특별하고 각별했던 영화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전체의 어떤 위치를 결정하고 방향, 기획을 정하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었던 네. 그런 사례가 아닌가 싶고요. 슈렉 시리즈는 사실 뭐 가장 유쾌한 시리즈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저는 약간 무슨
항우울제 같은 그런 약간 비유를 하자면 네. 보고 나면 사실은 이렇게 약간 우울한 기분이 날아갈 것 같은 그런 경쾌한 영화들이고요. 1편, 2편은 특히 너무 재밌잖아요. 네, 슈렉은 이 본 시리즈도 모두 4편이 나와서 크게 성공했는데 내년에 5편이 지금 현재 기획이 되어서 빠르면 내년에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스피노프도 있잖아요. 장화시는 고양이 같은. 애니메이션 특히 네. 주인공이 누구냐,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슈렉은 한 번 보면 잊을 수 없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일단 등장하는 순간 대체 뭐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쵸. 유쾌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슈렉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기존의 것들을 계속 비튼다는 것 같아요. 슈렉에는 수많은 동화 캐릭터들이 등장합니다. 피노키오부터 뭐 아기돼지 삼형제 이런 그 동화 속의 캐릭터들이 어떻게 변형되는지를 보는 것도 큰 재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슈렉 시리즈는 정말 엄청난 성공을 거뒀고요. 2004년도에 이제 2편이었던 슈렉 2가 나왔는데 슈렉 2가 그때까지 애니메이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우는 애니메이션 중에 가장 성공한 작품이 됐는데 지금은 이 기록이 깨졌어요.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네. 현재까지로는 애니메이션 3위의 기록인데 1위, 2위가 전부 픽사예요. 1위가 바로 올해 개봉했던 인크레더블 2고 네. 2위가 도리를 찾아서인데 둘 다 속편격이고 이 영화도 속편이잖아요. 그러네. 그래서 애니메이션계에서는 속편이 워낙 강하다라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기준은 이제 북미 스코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네. 어쨌건 그런 정도로 성공을 거뒀고요. 슈렉 1편과 2편은 각각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서의 애니메이션 기록을 세운 작품이기도 해요. 네. 근데 지금 기록은 이제 한국에서는 겨울왕국이 갖고 있죠. 1000만이 넘었으니까. 네. 1편하고 2편이 저는 뭐 실사 영화도 마찬가지겠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특히 재밌는 게 네. 1편에서 판을 깔아놓으면 2편은 그 팔린 깐 안에 깔려있는 판 위에서 얼마나 재밌게 노느냐가 2편의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슈렉은 1편에서 참 판을 잘 깔아놓았고 네. 그 깔려있는 판 위에서 정말 재밌게 놀았던 게 2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오늘은 어떤 1분 브리핑을 가져오셨을지 네.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슈렉이라는 캐릭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 슈렉이라는 캐릭터를 만든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이게 원작이 따로 있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네, 작품이어서 그 원작에 나왔던 슈렉 그리고 영화 속의 슈렉을 한번 제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재밌겠네요. 네. 네, 저도 오래전에 이 동화책을 보면서 그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잘 그리셨어요. 네, 정말 제가 좋아하는 작가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서 그려봤는데 이 원작은 약간 좀 선이 약간 삐뚤삐뚤한 맛이 있어야 돼요. 거칠어요. 네, 애니메이션은 워낙 이제 정제되어 있는 그림 스타일인데 원작의 스타일은 뭔가 아무렇게나 대충 그린 것 같은 느낌이 있는데 사실 캐릭터도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영화 속의 슈렉이 좀 더 정제되어 있는 캐릭터라면 원작의 슈렉은 훨씬 더 이상한 캐릭터예요. 맞아요. 그런 면에서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고요. 네네. 일단 취미부터 다릅니다. 영화 속의 슈렉은 혼자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하지만 원작의 슈렉은 번개 삼키고 트림하기가 취미예요. 그 원작이 나오는 거 보면 번개가 딱 때리면 이 슈렉이 번개를 딱 맞은 다음에 트림을 꾹 하고 난 다음에 혼자 해발쭉 웃습니다. 그만큼 이상한 캐릭터예요. 대연지기가. 그렇죠. 그리고 패션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원작의 패션은 약간 히피 스타일입니다. 네. 옷이 약간 헐렁하고 그러네요. 같이 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뭔가 프로의 친구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원작의 캐릭터고 네. 영화 속의 캐릭터는 누군가의 옷을 뺏어 입은 것 같죠. 약간 약간 작아요. 네, 너무 타이트한 조끼를 입고 있는데 약간 네.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또 깔맞춤 했어요. 자기 피부색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약간 저게 또 약간 스타일이기도 하죠. 그래서 비교를 해봤고요. 둘이 꽃을 약간 좋아하는 스타일도 다른데요. 영화 속에서는 슈렉이 어떤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해바라기를 이렇게 꺾어서 갖고 가는 장면이 있어요. 나름 로맨틱한 슈렉이죠. 근데 하지만 원작에서는 장미빛 뾰루지를 좋아합니다. 네. 장미를 좋아하진 않아요. 네. 장미의 색깔을 닮은 뾰루지를 좋아하는 스타일. 네. 그리고 특기도 약간 다른데요. 네. 원작의 슈렉은 좀 더 괴팍하고 난폭하고 악당스럽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100m 바깥까지 불을 뿜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눈빛으로 뻥 다리를 데워먹는 장면도 나옵니다. 약간 제가 보기엔 슈퍼히어로 같은 엑스맨이에요. 네, 네. 그런 느낌이 있는 사이클롭스. 원작의 네. 캐릭터라면 영화 속에서는 약간 지저분한 느낌은 많이 나오는데요. 트림, 연기, 그 입냄새, 이런 콤보를 가지고 계속 농담을 하고 재미를 주는 요소가 있는 것 화장실 같습니다. 이름. 그렇죠. 그런 면에서 비교가 되고요. 약점이 재밌는데요.
원작에서의 슈렉은 네. 아이들이 뽀뽀를 하면 기겁을 합니다. 미친 듯이 싫어하고요. 아이들이 싫어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원작에 굉장히 멋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 슈렉이 거울 속에 비쳐 있는 자신을 바라보고 약간 겁을 먹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테마는 영화 슈렉에서도 비슷하게 반복되고 맞아요. 재생됩니다. 깨진 거울도 나오고. 그러니까 영화에서 거울의 이미지, 반영된 이미지가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거울의 이미지가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영화 속의 슈렉은 2편에서 고양이에게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정말 모든 사람에게 난폭하고 약간 츤데레 스타일인데 고양이는 보자마자 좋아해요. 그런 의미에서 네. 영화판 슈렉의 가장 큰 약점은 고양이가 아닐까.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면 원작의 슈렉은 좀 더 기괴한 느낌이었다면 이걸 애니메이션으로 가지고 오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캐릭터로 바꾼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그 동화책을 읽고 나서 사실은 저 굉장히 흥미로운 동화라고 생각은 하지만 이 동화를 모델로 해서 액션 피규어가 만들어지면 안 사고 싶어요. 아, 그렇죠. 저거 안 사고 싶거든요. 난 사고 싶긴 해요. 아, 그래요? 나 이거 네. 한번 만들고 싶어요. 아니요. 장미 피규어 싫고요. 근데 이 슈렉은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귀여움이 있고 없고의 차이구나 네. 그 생각이 들었는데 괴물이지만 귀엽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어집니다. Once upon a time, there was a lovely princess. But she had an enchantment upon her of a fearful sort, for her true love and true love's first kiss. Like that's ever gonna happen. The years start coming and they don't stop coming. Fed to the rules and I hit the ground running. Didn't make sense not to live for fun. Your brain gets smart but your head gets dumb. And all that glitters is gold. Only shooting stars break the mold.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슈렉 시리즈를 나온 그야말로 이젠 전설적인 네. 작품이라고 할 수 있고요. 슈렉입니다. 슈렉 영화 시작하면 이 영화가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여주는 장면 같은 게 있습니다. 네. 동화 속의 한 장면이 등장을 하고 탑에 갇혀 있는 공주를 구하는 왕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 이런 이야기인가 싶은데 갑자기 종이를 붕 찢어가지고 슈렉이 네, 화장실에서 뒤처리를 하고 있는 장면으로 영화 시작을 Room 합니다. of the tallest tower, for her true love and true love's first kiss. Like that's ever gonna happen. Oh, Lord. 그러고 나서 그 슈렉이 화장실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주는데 Wrong with thinking the back streets. You'll pay now. You're an all-star. Get your game on. Go. Only shoot. 사실은 이런 얘기를 처음부터 보면 약간 좀 불쾌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시리즈는 아예 대놓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판을 까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이 영화는 이런 영화입니다를 보여주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아예 시작부터 이전의 애니메이션하고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작품인데 네.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에 와서는 이런 스타일의 영화들, 애니메이션들이 많아졌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정말로 드물었었고 2001년도에 이 작품을 본다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이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야, 네. 주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만들어? 이런 네. 느낌이었죠. 예전의 애니메이션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중에 사우스 파크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그럼 이제 사우스- 성인용이니까. 그렇죠. 사우스 파크도 봐도 굉장히 난폭하고 파괴적인 어떤 본성 같은 것들을 아이들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감없이 내보여주는 장면 같은 것들이 어떤 해방감 같은 걸 줄 때가 있는데 어린이용으로는 약간 슈렉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양자사의 어떤 부분이 있을 거예요. 사우스파크 같은 경우에 이제 나중에 극장판이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90년대의 미국 TV 애니메이션 시리즈들이 성인들을 겨냥해서 뭐 비니시 앤 버트헤드 그렇죠. 같은 영화, 정말 그다음에 걔들 건져지게 하려고 너무 좋아하거든요. 사우스파크 같은 영화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인기를 끌면서 그런 애니메이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독한 부분들을 이렇게 전 연령층을 상대로 한 괴물이 주인공인 애니메이션에 차용해서 보다 더 보편적으로 만든 게 슈렉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극장용 애니메이션 하면 거의 디즈니를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 영화는 디즈니 자체를 그 자체로 패러디하고 그렇죠. 풍자하고 심지어는 조롱하는 네. 그런 뉘앙스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어가 있는데요. 다시 보니까 좀 심하긴 하더라고요. 약간 심해요. 네. 일단 시작부터 펼쳐지는 게 전형적인 디즈니 애니메이션 동화책 넘어가면서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그걸 찢어서 뒤처리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디즈니에 대한 선전포고 같은 느낌이 네. 있고요. 그다음에 극중에 등장하는 이제 악당인 파과드 영주의 성이 있지 않습니까? 둘락인가요? 네. 근데 그 성 자체가 그 자체로 디즈니랜드처럼 꾸며져 있고 네.
그 들어가서 이제 슈렉이 들어가서 이렇게 같이 그 일행들이 그 인포메이션인가요? 네. 버튼을 누를 때 나오는 노래가 바로 예, It's a Small World. 인데 그게 디즈니랜드를 가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가는 가장 유명한 그 시설물 중에 하나란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게 디즈니라고 한 다음에 그것이 이제 악당의 성이기도 하고 그것을 다루는 모습 등을 통해서 이제 영화를 재밌게 만들어주는데 이 영화가 나왔을 당시에 그런 소문도 있었어요. 극 중에서 유일한 가장 나쁜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 파과드 영주가 바로 디즈니에서 카첸버그를 쫓아낸 마이클 아이스너다. 네. 네, 그 사람을 모델로 해서 이 인물을 만들었다라는 얘기까지 있었죠. 약간 의심스럽긴 한 게 왜냐하면 사실 이 슈렉이라는 영화의 핵심은 외모 지상주의를 깨부수자하는 그런 그게 핵심이죠. 핵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영화 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농담이 딱 하나 등장을 하는데 키 작은 사람. 키 작은 파카드 영주를 계속 놀려요. 맞아요. 근데 이 슈렉이 주제하고 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체 누구 모델이 있지 않을까? 그 모델이라는 게 어쩌면 자기를 쫓아낸 디즈니 그 사람일지도 모르겠다는 의심을 계속 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죠. 제 기억으로는 당시에 공식적으로 그걸 모두 다 부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영화를 보다 보면 아 정말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근데 그만큼 디즈니의 위치가 압도적이니까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패러디한 작품이 그런 어떤 호쾌한 해방감을 준 것이 아닐까 네. 싶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영화 2001년에 나왔는데 당시에 어떤 트렌드와 약간 유명한 명장면들 굉장히 많이 패러디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네. 이 슈렉이라는 작품이 동화를 가지고 오고 패러디한 것도 많지만 이 영화. 피오나 공주가 매트릭스 발차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영화에 대한 패러디도 많이 해서 슈렉이 가지고 있는 재미라는 건 당시의 트렌드를 읽을 수 있는 어떤 집약체 같은 느낌 같은 게 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온 게 2001년이잖아요. 매트릭스가 나온 게 아마 99년일걸요. 99년이죠. 네. 그러면 이 영화를 이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을 때 최고 인기 있었던 영화가 매트릭스거든요. 그리고 매트릭스 하면 모든 사람이 떠올리는 게 바로 그 지금 말씀하신 블리 타임이라는 그 기술이잖아요. 또 이 당시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영화가 글래디에이터거든요. 그래서 글래디에이터의 검투 장면을 이 안에 집어넣는데 그것을 심지어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프로레슬링을 결합시켜서 그런 장면들도 패러디를 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알고 있는 어떤 것들을 패러디해서 영화의 어떤 오락으로 사용하는 뭐 이전에도 그런 영화들이 있었지만 그쪽으로 굉장히 탁월한 재미를 보여줬던 게 슈렉 시리즈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성우를 이제 최고의 스타급 배우들로 기용한다라는 것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네. 슈렉 시리즈가 이제 그런 어떤 성공의 전형을 보여준 작품이고 네. 제 생각에 이 성우들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캐머런 디아즈라든지 마이크 마이어스라든지 당시 마이크 마이어스의 인기는 오스틴 파워 때문에 어마어마했었죠. 그리고 또 이제 덩키로 나오는 왕년의 정말 최고의 코미디언 중에 하나인 에디 머피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이 사람들을 먼저 성우로 계약을 하고 나서 캐릭터를 만들었을 것이다라는 추측이 듭니다. 특히 에디 머피는 그렇죠. 구강 구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네. Oh, sure. I mean, of course you're a girl dragon. You, Princess Fiona. 피오나 공주도 마찬가지예요. 중간에서 보다 보면 피오나 공주가 변하기 전의 상태를 보면 굉장히 캐머런 디아즈가 비슷합니다.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하면 애니메이션을 다 만들거나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하지 않고 애초에 계약 단계부터 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요즘 다 마찬가지라서 지금 사실은 애니메이션을 다 만든 사람에서 사후적으로 목소리를 입히지 않죠. 네. 요즘 이런 할리우드 애니메이션들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악 스타일도 디즈니랑 정반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우리가 이제 디즈니의 중흥을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사실상 80년대 말에 나온 인어공주부터잖아요. 저희도 한번 영화당에서 다룬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또 살짝 깨알 홍보를 해주고요. 그 인어공주를 포함해서 그 이후 나왔던 무슨 라이언킹, 알라딘, 미녀와 여수 이런 작품들의 음악 스타일을 보면 대표적으로 미녀와 여수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주로 남녀 듀엣인 경우가 많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편곡 자체는 굉장히 이렇게 장엄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주게 되고 그러면서 클래식 악기를 사용하고 이러면서 굉장히 장중한 분위기 속에서 노래를 새로 만들고 그것을 가수를 이렇게 섭외를 해서 부르게 해서 삽입하는 이런 방식을 디즈니가 썼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슈렉에서 쓰고 있는 방식들은 기존의 곡들을 주로 락이나 댄스를 위주로 하는 어떤 그룹의 노래들을 안에 넣어 섞어서 기존 삽입곡들을 가지고 히트곡을 영화 속에서 적재적소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추려치는 영화를 만들고 있죠. 음악을 넣는 스타일이 가사를 되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슈렉이 몬스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일스라는 밴드의
My Beloved Monster라는 음악을 넣는다든지 네네. 그러니까 가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그 가사 제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적재적소에 딱 맞습니다. 만드는 네.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음악을 정말 잘 쓰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미 기성곡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장면 중에서 1편에서의 압권은 할렐루야죠. 이 할렐루야는 사실 원곡보다 리메이크들이 더 유명한 곡이 되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루퍼스 웨인라이트가 부르는데 그 장면이 진짜 명장면이에요. 따로 보아도. 그래서 그 할렐루야를 부르는 장면을 보면은 이제 어떤 뭐 이런 사랑 영화에서 항상 그렇듯이 양자 사이에서 오해가 있어서 서로 다른 운명에 처하게 되고 각각 상대를 생각하면서 홀로 지내게 되는데 그 장면은 몽타주로 이제 할렐루야를 깔면서 하는데 Baby, I've been here before. I know this room, I've walked this floor. I used to live alone before I knew you. I've seen your flag on the marble arch, but love. 이렇게 이제 두 사람 사이를 세 번 갈마드는 장면은 아 진짜 애니메이션의 표현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드는 멋진 그런 부분이었죠.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이 슈렉 1편은 사실상 로맨틱 코미디예요. 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틀어박힌 외톨이가 자기 일생일대의 연인을 만나서 그 사랑을 맺게 되는 어떤 이야기를 다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스토리의 얼개만 따지고 보면 전형적인 디즈니 동화예요. 왜냐하면 탑에 갇힌 성에 갇힌 공주를 기사가 가서 구해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기사가 괴물인 거죠. 그렇게 바꿨던 건데 영화를 다 보다 보면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엔딩 부분에서의 어떤 선택, 그다음에 선택 이후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당시로서는 정말 너무나 혁신적이면서도 너무나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그런 엔딩이어서 그 당시에 무릎을 쳤었던 그렇죠. 기억이 나네요. 마지막에 엔딩이야말로 슈렉이 하고 싶었던 바 드림웍스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걸 이렇게 해야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던 바로 그 지점이었던 것 같고 네.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면 맞아요. 중간에 아무리 개팍하더라도 맞아요. 디즈니와 별로 다르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지막 한 장면 때문에 아 다르구나 드림웍스는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단순히 재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이 깊은 그런 이야기구나라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슈렉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변칙적이잖아요. 그 조롱하고 패러디하고 풍자하고 이런 것으로 나가게 되지만 기본은 굉장히 낭만적이라는 거죠. 그 기본은 뭔가 하면 결국은 두 사람의 선택, 두 사람의 사랑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대의 모습이다라는 어떤 메시지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이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이야기는 굉장히 낭만적이에요. 그렇죠. 슈렉이 피오나 공주와 갖게 되는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슈렉이 친구인 동키와 맺는 우정의 이야기이기도 한 게 둘이서 별을 바라보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Hey, can you tell my future from these stars? Well, the stars don't tell the future, Donkey. They tell stories. You know, Donkey, sometimes things are more than they appear. Forget it.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별을 바라본다는 것은 먼 훗날에 어떤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기 위한 조건이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 이야기, 우정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They saw that their daughter was cursed with a frightful enchantment that took hold each and every night, who had them lock the young princess away in a tower, there to await the kiss of the handsome Prince Charming. It was he who would chance the perilous journey to find her. What? Turn a little faster. Come on. The world will follow after. Come on. Because everybody's after love. 네, 이제는 슈렉 2로 넘어왔습니다. 네, 슈렉 2는 사실은 흥행적으로 보면 1편보다도 더 큰 성공을 거두어서 네, 1편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이야기, 로맨틱 코미디 혹은 로맨틱 영화라고 친다면 2편은 가족 영화이자
겁나 무서운 결혼 영화 같기도 합니다. 네, 무슨 사랑과 진실, 네, 사랑과 그렇죠. 전쟁 뭐 이런 그런 거죠. 건가요? 네. 근데 이제 이 슈렉 2를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데 일단 슈렉 2의 속편이 뭐 다 그렇기도 하지만 슈렉 시리즈는 이제 시작할 때 일종의 몽타주로 시작을 하잖아요. 네, 네. 음악 쫙 깔아주면서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슈렉 1편에서는 혼자 놀기의 진수를 보여줬다면 둘이 이번엔 신혼여행을 갑니다. 신혼여행 가는데 이 짧은 장면들도 너무 재밌는 게 해변에서 이제 그것 자체가 패러디죠. 그렇죠, 영화 지상에서 패러디죠. 영혼으로. 네, 네. 그걸 패러디해서 해변에서 멋지게 키스를 하는데 파도가 밀려와서 파트너가 바뀌어서 인어가 되니까 인어인 걸 확인하고 나서 뭐 집어던져 버린다든지. 그리고 또 이제 두 사람이 신혼여행 가면 또 항상 하는 어떤 이런 그 전형적인 클리셰 중에 하나가 이제 풀밭 같은 데 서로 이렇게 잡기 놀이 하잖아요. 뛰어다니면서. 그랬는데 이렇게 앵글을 달리해서 뒤를 보게 되면 사람들이 창을 들고 막 쫓아오고 있고. 농부들이 화가 나죠. 뭐 이런 걸 보여준다든지 시작부터 재밌었고요. 네. 무엇보다 이 슈렉 2의 최고의 공신은 장화시는 고양이, 뉴페이스. 네. Fear me if you dare. Hey, look, a little cat. Look out, Shrek! He got a piece! It's a cat, donkey. Come on, little kitty. Come here. Oh, come here, little kitty. Hold on, Shrek! I'm coming! 1편 이야기 아까 드렸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화시는 고양이가 그 자체로 그 장면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자기의 귀여움을 알고 스스로 그걸 내세워서 귀여운 척하는 장면인데 이런 걸 뭐 전문 용어는 이제 귀척 쩐다고 하는데 근데 정말로 너무 귀엽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그 눈빛을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장면을 이제 너무 유명한 장면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목소리를 연기한 것이 안토니오 반데라스인데 이것도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목소리가 연기했다는 걸 사람들이 알잖아요. 그걸 캐릭터 속에 녹여넣는 거죠. 그래서 이 고양이가 혼자로 구시렁거릴 때는 스페인 말을 합니다.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스페인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이제는 뭐 많이 잊혀졌지만 그 당시에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출연했던 영화 중에 가장 큰 히트작 중에 하나가 마스크 오브 조로예요. 조로 시리즈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걸 결합을 시켜서 극 중에 장화시는 고양이가 나무에다가 자기 이름을 이렇게 새긴다든지 어떤 표식을 칼로 이런 건 사실은 조로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 성우 맡았던 배우가 안토니오 반데라스가 아니라면 그런 게 안 들어갔겠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뭐라고 하냐면 영화 바깥의 것까지 같이 갖고 와서 패러디하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이 참 굉장히 재미를 안겨다주는 모티브가 됐죠. 그걸 처음에 대놓고 시작을 하는 게 이제 결혼한 슈렉과 피오나가 함께 이제 말하자면 친정집 방문을 하기 위해서 네. 파파 어웨이 왕국을 가게 되잖아요. 네네. 한국 번역을 겁나 먼 왕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표지판에 딱 나오는데 할리우드 사인. 그대로 사인을 가지고 와서 표현을 한 게 이 영화는 할리우드라는 어떤 생태계를 대놓고 패러디를 할 거라는 약간 신호처럼 보였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뭐가 나오든지 간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라는 신호 같은 걸 그 왕국의 사인으로 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할리우드 자체를 패러디한다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 장면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공중 무도회가 열릴 때 보면 레드 카펫이 깔려 있는데 사실은 아카데미 시상식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패러디를 한다든지 또 이 영화에서도 이제 수많은 패러디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장화시는 고양이가 이렇게 무겁게 내려다치는 문에서 이제 탈출했다가 뒤늦게 남아있는 모자를 손으로 싹 꺼내가지고 마지막 순간 해결할 때 이런 건 전형적인 인디아나 존스의 장면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패러디해서 사실은 가지고 노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고양이와 동키와 슈렉이 갇혀 있을 때 구출하는 장면은 미션 임파서블의 그 유명한 장면을 그대로 패러디를 하고 그렇죠. 거기에다가 수직의 패러디에다가 피노키오만이 할 수 있는 액션을 가미해서 소랑 관련된. 네, 수평의 또 액션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재미들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파이더맨 하면 저절로 떠오르는 키스가 있잖아요. 거꾸로 하는 키스, 그걸 또 패러디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피노키오가 심지어는 뭐 그 문워크까지 주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까지 사실은 수많은 어떤 대중문화에서 사람들이 아는 것들을 아주 재미있게 녹여놓은 네. 그런 장면들이 많습니다. 1편에서 음악도 중요했지만 2편에서도 재밌는 음악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이 왕국의 겁나 먼 왕국의 왕께서 어떤 일을 사주하기 위해서 바에 들어갑니다. 바에 들어갔을 때 그 한쪽에 갈고리 손을 하고 있는 피아니스트가 노래를 부르는데 선장이죠. 네, 후크 선장이죠. 패러디한 거죠. 그 사람이 부른 노래가 Like my town with a little drop of poison.
탐헬츠의 Little Drop of Poison이라는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독 한 방울을 떨어뜨린다는 의미인데 그 노래를 딱 부르는 게 얼마나 절묘한지가 사실 이 왕이 하고자 하는 일과 상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식의 적재적소의 음악 같은 것도 재밌게 넣었더라고요. Ah, there you are. Right. You see, I need to have someone taken care of. Who's the guy? Well, he's not a guy per se. He's an ogre. 이 편에서 제가 가장 좋아했던 것은 뭔가 하면 이 영화가 거의 전 장면에 있어서 어떤 음악적인 리듬 같은 것을 체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걸 너무 잘 보여주는 이제 명장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게 뭔가 하면 이제 말하자면 처가에 가서 장인 장모랑 같이 식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네. 넷이 이렇게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분위기 싸늘하죠. 왜냐하면 혼자서 막 살던 사람이니까 궁중 예법을 몰라서 손 씻는 물을 수프인 줄 알고 먹는다거나 막 트림을 한다거나 이러니까 가뜩이나 이상하게 생긴 사위가 이상한 짓을 하게 되니까 장인 장모인 왕과 왕비가 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Mmm. No, no, no. Darling. Oh! 그러다 메인 디시가 나오는데 뭔가 하면 이쪽은 약간 이렇게 통구이 같은 게 나오게 되고 슈렉은 왕한테는 그게 이제 랍스타가 나오게 되죠. 서로가 그것을 전투적으로 찍고 발기고 하면서 쇼트가 점점 빨라지다가 둘의 갈등이 극에 달한 순간 가운데 있는 통돼지구이를 서로 잡으려고 하다가 공중으로 붕 떠오릅니다. 여태까지 보여주던 앵글하고 달리 그건 위에서 부감으로 보여지고 그 전까지는 점점 막 빨라지거든요. 그러다 그 순간에 최대한 길게 천천히 붕 떠오르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바닥에 딱 떨어지는 순간 이 모든 것이 파국이 되어버린 식탁을 보여주면서 끝나거든요. Shrek. Fiona! Mom. Harold. Donkey!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장면들을 만들어낸 어떤 방식들 같은 것이 굉장한 리듬감을 타고 있구나. 이런 것이 어떤 원초적인 우리에게 쾌감을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슈렉 1편에서는 슈렉과 피오나의 둘의 관계가 중요했다면 네. 사실은 이제 이들에게 가족이 생겼기 때문에 네. 더 많은 가족이 생겼을 때 그들의 합이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은 말씀하신 대로 네 명이 생겼고 그 사이에 이상하게 끼어 있는 동키까지 5명의 그 존재들이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장면으로 보여주는 것 같고 부감도 위에서 바라볼 때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외모라든지 뭐 인종 등등의 어떤 편견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찔러주는 굉장히 인상적인 부분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이런 기존의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요즘은 디즈니도 많이 달라졌지만 네. 고전적인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갖고 있는 어떤 외모에 대한 어떤 선입견 같은 거, 편견 같은 게 있죠. 그게 뭔가 하면 예쁘고 잘생긴 사람들이 마음씨도 곱다라는 편견이에요. 그래서 괴물들은 다 모습이 흉측하고 악당들은 그 다음에 이제 선남선녀인 공주와 왕자가 사랑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일단 신분들이 귀족이고 왕자와 공주니까 그 다음에 얼굴이 굉장히 예쁘게 뛰어난 그런 외모를 갖고 있고 마음도 너무 착한 거죠. 그래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서 악당은 얼굴만 봐도 악당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그 악당을 주인공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편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건 뭔가 하면 악당 중에 하나인 차밍 왕자인데 일단 이름이 차밍 왕자예요. 근데 차밍 왕자는 금발이란 말입니다. 근데 슈렉이 중간에서 사람으로 변하잖아요, 잠깐. 근데 변할 때 보면 슈렉은 사람으로 변해도 갈색 머리예요. 그다음 피오나 공주는 붉은색에 가까운 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애니메이션에서 금발이라는 것은 선한 사람, 멋진 사람, 뛰어난 사람의 거의 상징처럼 되어 있는 머리 색깔인데 이런 머리 색깔도 뒤집어서 보여줘서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외모와 내면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외모에 대해서 다루고 왔던 그런 애니메이션들의 클리셰의 편견을 깨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슈렉 1편, 2편 뭐 일단 둘 다 굉장히 재밌다. 네. 말씀을 드리시고 재미로 따지자면 그래도? 정말 네. 뭐 어디 견줄기 힘들 정도로 네. 비슷비슷하고요. 그래도 한 편을 꼽자면 전 1편입니다. 그럴 것 같았어요. 네. 그렇죠? 1편을 봤을 때, 1편이 나왔을 때 슈렉이라는 캐릭터 그리고 1편의 막바지 후반부에서 펼쳐지는 어떤 반전이라면 반전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끝낼 수도 있구나라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 같은 걸 맞아요. 받았던 기억이 나고요. 최고의 장면도 1편에서 1편에서 꼽을 텐데 1편과 2편이 약간 연결돼 있는데 1편, 2편 모두 약간 새들의 잔혹사가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장면이거든요. 그래요? 괜찮아요, 얘기하세요. 네. 겹치기도 하죠, 뭐. 네. 1편에서 그 장면이신 네, 거죠? 네. 1편에도 그 장면이 있고 네. 2편에도 새가 날아가다가 벽에 부딪혀 죽는 장면이 있거든요. 있어요. 합쳐서. 그래서 네. 1, 2편 모두 새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두 장면을 꼽아봤고요. 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는 좋아하는 장면 먼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네. 말씀하신 같은 장면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이제 2편의 그 장면은 빼고 1편의 그 새 나오는 장면을 너무 좋아하는데 당시에 보면서 야, 어떻게 이렇게 만드냐? 너무 놀랬고 그 장면이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 무서운 장면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네. 아침이 됩니다. 이제 햇살이 숲사이 이렇게 햇살이 막 비쳐들고 공주가 이제 냇가로 나가서 멋지게 아름답게 노래를 불러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랑스러운 파랑새 한 마리가 가지에 앉아서 노래를 서로 교대로 막 부릅니다. 여기까지는 디즈니 같죠? 그러니까요. 네. 바로 그 점에서 이건 전형적인 디즈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입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게 되면서 막 고음으로 막 공주가 올라가니까 파랑새가 따라가면서 그걸 하다가 어느 순간 빵 하고 몸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장면은 그렇게 해서 죽은 파랑새 알을 가지고 프라이를 만들어서 네. 아침 식사를 준비해요. 저 그 프라이 장면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힘들게 얻은 프라이가 아닐까. 네. 사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게 공포 영화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뭐 표현의 자유를 생각한다면 이 장면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장면이었었고요. 그 당시에 보면서 정말 무릎을 쳤었던 이게 슈렉이구나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고의 영화는 2편입니다. 저는 슈렉 2편을 더 좋아하는데요. 네, 물론 영화의 참신함이나 이런 혁신적인 측면에서는 1편이 더 뛰어나지만 슈렉 2는 뭐라고 그럴까요? 드림웍스가 할 수 있는 사상 최고의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할리우드 애니메이션을 통틀어서도 이렇게 재밌는 작품 진짜 몇 없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재밌는 작품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드림웍스 애니메이션의 최고봉 슈렉 시리즈를 가지고 1편, 2편, 2편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렸습니다. 3, 4편은 약간 좀 아쉬웠는데 내년에 나오는 5편은 좀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편의 영화는 모두 다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까먹을 뻔했는데 NG를 넘겼어. 네. 노래를 부르면 따라 부르게 하다가 내가 몸이 그럼 큰일 나죠. 네. 큰일 나죠.